여기 있는 게 바로 홍차예요. 자, 홍차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녹차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녹차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린티예요. 왜 그린이에요? 녹색이니까 그린티예요. 홍차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야, 너무 똑똑해요. 레드티라 그러신 분. 레드티. 레드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영어 표현은 블랙티예요. 블랙티. 블랙은 뭐예요? 까맣다라는 뜻이죠. 까만 차예요. 홍차가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홍차를 만들었어요. 차를 만들면 이렇게 초록 색깔이 나지 않고요. 까맣게 돼요. 발효가 되면. 발효가 되면 그 마늘을 갖다가 익히면 흑마늘처럼 까맣게 되는 것처럼요. 발효를 시키면 차도 까맣게 돼요. 블랙이 돼요. 그래서 딱 만든 걸 보고 서양 사람들이 와, 이 차는 블랙티네 이렇게 불쳤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니까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딱 봤더니 아, 우렸더니 빨간 색깔이야. 그래서 붉은 홍자 써서 홍차라고 붙였어요. 똑같은 차예요? 다른 차예요? 똑같은 차예요. 똑같은 차인데 유럽 사람들은 블랙티라고 부르고요. 동양 사람들은 홍차라고 불러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습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 사람들은 부추김치 이렇게 얘기해요. 비 오는 날은 부추전에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거. 부추전 이렇게 얘기해요. 저 경상도 아랫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정구지라 그래요. 똑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사투리처럼 쓰는 게 바로 홍차를 블랙티라고도 하고 홍차라고도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다른 데 나가서 말씀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6종류에 크게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차의 기능은 차가 우리 몸에 좋다는데 영양소의 기능, 모든 식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품은요, 저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3가지 기능을.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입니다. 즉 영양소의 기능이에요. 또 기호 기능이에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3번째는 체조절, 건강에 좋은 체조절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영양소의 기능 빵점이에요. 차는. 영양소, 차 마시면 영양이 좋아. 이거 빵점이에요. 영양이라고 할 때 저 때는요. 칼로리를 내는 열량 영양소 이런 거 얘기합니다. 빵점이에요. 열량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누가 좋아해요? 뚱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다이어트 할 때 이거 좋아요. 왜? 차는 아무리 마셔도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살을 안 쪄요. 오히려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그 지방 분해해가지고 배설시키기 때문에 날씬해져요. 날씬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양소의 기능은 빵점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음료로서는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차거든요. 커피는 저기 아까 저한테 프림하고 들어가 있는 믹스커피 저한테 한 잔 주셨는데 거기는 커피의 칼로리는 없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프림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설탕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프림하고 설탕을 이렇게 빼고 커피만 대충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많이 마시거든요. 마실 때는 살 안 찌려고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영양기능 빵점이고요. 기호기능, 음료수에서 기호기능, 기호식품이다 하는 거는요. 카페인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카페인은 뭐예요? 카페인 먹으면 어때요? 응?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이 안 올 땐 뭐 마셔요? 진하게 커피 한 잔 타 마시죠. 그러면 어때? 정신이 번쩍 나요. 정신이 번쩍 나는 게 카페인이에요. 그러면 카페인은 무지하게 좋은 거네요. 그죠? 카페인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래요. 왜 아니에요? 아, 네. 습관성이에요. 중독성이 있어서 마시면 또 마시고 싶어지고 또 마시고 싶어져요. 그리고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면, 자, 나는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사람인데 오늘 이 손님 저 손님 만나가지고 하루에 10잔 마셨어요. 저녁 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가슴이 잠 안 오는 건 물론이고 몸은 졸려 죽겠는데 잠은 안 와.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몸이 부대껴. 그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죠.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그죠? 이게 너무 많이 마시면 적당한 카페인은 정신을 갖다가 맑게 해주고요. 정신을 번쩍 나게 해주는데 지나치게 마시면 사실은 죽기까지 해요. 치사량도 많이 마시면. 카페인 많이 마시면 죽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그래서 모든 거는 부족한 듯하게 먹어야. 부족한 건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하는 말 있죠.
유식한 말로 과유불급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렇게 지나친 것보다는 조금 배가 7분만 채워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차도 또는 커피도 아무리 건강에 좋은 차도 내가 차가 좋으니까 오늘 이 강의 들었어. 오늘 영등포구청에 힐링 아카데미 가갖고 내가 차가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차를 갖다가 그냥 10잔, 20잔, 20잔 막 마셔서 내가 건강해져야지. 건강해져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 카페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카페인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지나친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갖는 거예요. 체 조절 기능이 병의 예방, 치료하지 않아요. 약 아니에요, 차는. 예방할 뿐이에요.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체조절 기능이라고 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해준다. 아까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식품에 있는 것처럼 차에 들어있는 아까 씁쓸한 그 씁쓸한 맛 있죠? 떨떠름한 맛. 이것이 우리 건강에 무지하게 좋고요. 속된 표현으로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맨날 가서 하면 제 약장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약장수 같이 차가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차가 만병통치약 같아 보여요. 만병통치약이냐? 차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만병통치약이에요 라고는 단언하지는 못하는데요. 만병통치약 같아요. 정말 차가 좋아요. 차에는요, 이렇게 건강에도 좋게 하지만요, 거기 들어있는 게 냄새, 소취작용, 냄새를 없애주고요, 살균작용도 해주고요. 이 차에 들어있는 것이 다양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필터에다가 폴리페놀을 도포하면 세균 막아주거든요. 중국의 사스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차에 들어있는 그게 많이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병 있죠? 메르스에도 차 손 닦으시고요. 그 차 많이 드시면 살균 작용도 하고요. 세척 작용도 하기 때문에 차에 가진 어떤 산업적인 기능은 무궁무진해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은 이 병을 예방하고 치유한다라고 하는 이 체조절 기능, 3차의 체조절 기능인데 저는 오늘 강의에서 주 목적이 하나 더 있다면 4차 정신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차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체조절 기능. 그 체조절 기능을 하는 기능성이 뭐가 있느냐? 마늘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마늘이 좋고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좋은 거예요. 좋은 식품 순서대로예요. 마늘 중에서도 생마늘이 좋고요. 요거 뭐예요? 양배추, 감초, 푸른 청태, 생강, 당근, 양파, 그 다음에 차. 순서가 어디에요? 되게 위에 있죠.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녹차가 좋고요. 샐러리, 미나리, 현미, 뭐 이런 가지, 토마토, 포도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좋대요. 알록달록하지요? 그래도 눈도 시원하죠. 여기 보면 더 멋있죠. 여기 있는 그림은 이걸로 보면 훨씬 더 선명하고 예쁘죠. 자, 저렇게 색깔 있는 거, 야채 있는 거, 껍질 까서 먹는 게 좋아요? 껍질 채 먹는 게 좋아요? 껍질 채 먹는 게 좋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농약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자꾸만 까먹어요. 양파에도요, 이렇게 있으면 겉에 있는 그 양파 붉으스리하고 노릇끼리한 거 있죠? 그게 더 영양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까버리고 먹잖아요. 그래서 그 껍질이 좋은데 우리가 믿을 수 없어서 그렇지만 껍질채 드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아주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서 이 녹차는 이렇게 많은 식품 중에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녹차가 기능성 식품으로 진짜 좋긴 좋겠구나 하는 거를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차에 들어있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다른 거 300가지, 500가지 이거 여러분들에게 외우라는 소리도 안 하고요. 저도 잘 몰라요. 자, 그 중에서 크게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가지예요. 많은 차인들이 비타민유가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데 더 많이 들어있어요. 감기가 걸리면 차인들이 이런 얘기해요. 비타민이 차에 많이 들어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밀감이나 레몬 먹는 게 그거 이만큼 먹는 게 좋지 차 한 잔 마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차에 들어있는 비타민 함유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양학자들이 하는 영양식품 그 분석표에는요.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자, 100g을 기준으로 해요. 차, 마른 차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딸기, 생딸기 100g에 들어있는 것보다 비타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감기 걸렸을 때 딸기 100g 먹는 것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g을 다 우려서 마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카페인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 한 통을 다 우려 마시면 그 비타민 먹으려고 하다가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 태운다 하는 이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거가 돼요. 그래서 비타민은 강조 안 합니다. 왜? 차에는 비타민 말고도 자랑거리가 이런 게 있는데 뭐 굳이 여기까지 자랑하겠어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뭐 밀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자랑하라고 주고요. 차에서는 이 카테친이라고 하는 거, 카페인이라고 하는 거, 대안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자랑하면 돼요. 이거 자체가 요거 하나 갖고도요 만병통치약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약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대단히 이용 가치가 많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테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새로운 용어라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페놀은 들어보셨나요? 탄닌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태닝, 태운다 할 때 우리가 썬텐 할 때 그게 그 탄닌이거든요. 이 탄닌은 이 세상에 들어있는 식품 중에 쓰고 떨떠름한 맛을 내는 게 되게 많아요. 차만 쓰고 떨떠름한 게 아니라 밤 겉껍데기 깠어요. 그냥 생밤을 먹으면 어때요? 거기 이렇게 털처럼 되어 있는 거 쓰고 떨죠. 땡감 드셔보셨어요? 땡감? 땡감 먹으면 어때요? 혀에 떫어요. 떫은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혀에 한꺼풀 이렇게 붙어 있죠. 계속 해도 잘 안 없어지죠. 이렇게 세상에는요, 감 또는 밤, 은행도 좀 떨떠름해요, 껍질이. 그 다음에 호두라든지 고들빼기, 쓴바기, 차, 포도 이런 데에 다 쓰고 떫은 탄닌 성분을 갖고 있어요. 탄닌 성분을.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쓴맛을 내는가 하고요.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그걸 갖다가 구조식을 해봤더니 이런 쓴맛을 나타내는 또는 떫은 맛을 나타내는 식품들의 구조식에는 전부 다 이렇게 물방울 같이 생긴 요거를 페놀이라고 얘기해요. 페놀. 요런 페놀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 6개 많이 붙어 있는 것을 폴리페놀 이렇게 얘기해요. 페놀이 하나 붙어 있으면 하나는 모노페놀이에요. 2개면 디페놀이고요. 3개면 트리오 있죠. 트리페놀이 되는데 이게 무수하게 많으면 폴리페놀이 된 거예요. 폴리페놀은 하나의 용어로 정착이 됐지만 요렇게 생긴 페놀이 페놀성 수산기가 여러 개 중첩되어 있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긴 구조식을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쓰고 떫은 맛을 나타내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OH기가 있기 때문에 H가 하나 더 있으면 H2O가 돼가지고요 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과 이렇게 흡착을 잘해요. 그래서 아까 탄닌, 땡감을 먹으면 혓바닥에 이렇게 쫙 달라붙지요. 그걸 잘해. 이게 많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염색하지, 염색할 때 감 염색 많이 하죠. 감 염색 많이 하는 게 감에 들어있는 저 페놀이 다른 걸 잘 흡착을 해, 염료를. 그래가지고 염색이 잘 되고요. 똑같은 걸 염색을 해도 이 폴리페놀이 많은 것으로 염색하면 도톰해져요. 왜 도톰할까요? 아까 잘 흡착을 하니까. 그래서 감 염색이 잘 되고 더 뻣뻣하고요.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도 염색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대부분의 야채, 과일 이런 거는 염색되면 여기 떨어뜨려서 묻으면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잘 안 지워지는 이유가 바로 흡착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섬유하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차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양한 일생 생활 속에서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될 때 이해가 더 잘 되고요. 집에 가서도 기억에 남아요. 다른 거 다 잃어버리는데 감 염색이 잘 된대. 뭐 때문에 잘 됐는데 그건 뭐라고 그랬는데 그 용어는 잘 기억이 안 나. 괜찮습니다. 그것만 아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페놀성 수산기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을 갖다가 폴리페놀이라고 하고요. 차 속에 들어있는
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을 다르게 카테친이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어요. 그래서 차에는 쓰고 떫은데 탄닌이 들어있어서 쓰고 떫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차에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쓰고 떫습니다도 맞죠. 차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카테친이 들어있어서 쓰고 떫은 맛을 나타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친이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요. 이 카테친도 무지하게 종류가 많아요. 아까 차에 그 잎의 크기 형태도 다 많은 것처럼 차에 들어있는 카테친도 이렇게 EC, EGC, ECG, EGCG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한 열 몇 개가 발견이 됐다는데 그 중에서도 EGCG라고 하는 것이 반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요. 차에는 EGCG가 들어있어서 무지하게 쓰고 떫습니다. 해도 맞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한 성분이 이게 조금 점점 범위를 좁혀간다 하는 게 바로 차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카테친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되게 어려워서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표정을 보니까 너무 다 이해하신 듯한 그런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카테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차 속에 저 카테친이 좋다는데 10 내지 18%나 들어있어요.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에 좋은데 그 카테친의 EGCG가 50%를 차지하고요. 세상에 좋은 차, 고급 차보다는 이 몸에 좋은 카테친은 중하급 차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즉 고급 차는 쓰고 떫은 맛보다는 더 달달하고요. 감칠맛 맛있고요. 정말 좋은 맛이 많이 나는데 점점 값이 싼 차일수록 어때요? 쓰고 떨떠름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입에 쓴 것이 어디에 좋아요? 몸에 좋아요. 그죠? 입에 쓰고 내가 싫은 게 몸에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좋은 거 속살, 알맹이 이런 거는 그 큰아들한테 주고 겉껍데기 맛없고 허드렛것 이런 건 다 저 딸들한테 줬었잖아요. 아들은 맨날 비리비리해. 근데 딸들은 막 씩씩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구박덩어리처럼 받고 자란 우리들이 훨씬 더 나이가 먹으니까 어때요? 더 건강하고 더 자연식이었죠. 인생은 공평하다니까요. 그죠? 그 공평해요. 자, 그래서 이런데 이 쓰고 떫은 것은 물에 우리면 여러 번 우리면 100% 다 우러나와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차를 마시면 쓰고 떫은 게 몸에 좋으니까 어때요? 쓴 거 나올 때까지 드셔야 되겠죠. 쓴 거 나올 때까지 드셔도 죽지 않습니다. 그거 드실수록 그런데 어때요? 입에 넣을 때는 쓰지만 요 뒤에 넘어가거나 먹고 꿀떡 삼키고 나면 혀 밑에서 단맛이 막 샘솟듯이 침이 막 고여요. 정말 좋은 차를 마시면 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 찻잔에 남은 향기만 맡아도 그 아이들 전 냄새 있죠. 아이들 전 먹는 애기들한테서 나는 냄새. 정말 그걸로 향수 만들면 향수 이거 제일로 잘 팔릴 텐데 그 향수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애기한테서 나는 그 전 냄새. 차에서도요. 이 찻잔에 남아있는 잔향을 맡아보면 정말 아이들 전 냄새 같이 정말 매력적인 향기가 나요. 앞으로 관심을 안 가지셨다면 차를 한 잔 드시고 늘 찻잔에 남은 거, 차는 없는 거, 차는 없지만 찻잔에 묻어있는 그 차의 향기를 맡아보시면 이 차가 정말 좋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차를 시작했고요. 제가 우리 애기들한테 그 차를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다 차 마시고 난 다음에 찻잔을 코에다 들어박고 앉아 있어요. 네?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왜? 어렸을 때 엄마 전 먹었던 그 향수가 나는 향이 그 찻잔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유 없고 존재가 없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차가 그런 매력과 마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기능. 카테친이 중요한 성분이고 많이 들었는데 무슨 기능 가지고 있느냐? 암을 예방하죠. 항암작용, 그 다음에 노화를 방지해준대요. 노화를 방지해주고요. 고혈압을 예방해주고 면역기능을 강화해주고요. 식중독, 즉 항균작용, 항충치작용해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꼬마 애기가 설사를 해갖고요. 똥꼬가 막 짓물르고 막 이게 났어요. 그 애기한테요. 녹차
참을 이렇게 우려가지고 그걸로 식혀주면요 꾸덕꾸덕해져요 금방. 왜? 차에 들어있는 살균 작용, 이 카테친이라고 하는 게 살균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요 금방 그 대단한 소독약을 발라주면 애기 죽지요. 자지러지고. 그런데 차에 들어있는 그 약한 소독력이 아이의 피부에 닿았을 때 무해하면서도 그걸 갖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고요. 충치, 아이들 설탕 안 먹이잖아요. 사탕 안 먹이는데요. 입가심을 차로 하면 충치 예방에 정말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해독 효과. 술 먹었어요. 어젯밤에 삐뚤어지게 술 드시면요. 아침에 남편이 부인한테 말차, 가루차 한 잔 타달라 그러면요. 진하게 가루차 한 잔 타서 마시고 나가면 안 마셨을 때보다 정말 숙취 효과가 크다고 남편들이 막 맨날 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해독 효과도 대단히 높고요. 소치 효과, 냄새를 제거해줘요. 냄새. 그래서 다 마시고 난 차를 냉장고에 넣으면 탈취되거든요. 신발장에 넣어놓으셔도 돼요. 저는 차를 다 우려 마신 걸 가지고요. 밥할 때 집어넣어요. 밥할 때. 묵은 쌀에다가 밥할 때 찻잎을 넣고 밥을 하면은요. 묵은 내가 안 나요. 햅쌀 같아요. 그리고 차를 집어넣고 밥을 하게 되면 차가 쫀득쫀득해져요. 쌀에다가요. 그 절편 같은 거 만들 때 찻가루를 집어넣고 하면은요. 쫄깃쫄깃하면서요. 오랫동안 쉬지 않고요. 이게 굳지도 않아요. 굳지도 않아요. 차가 가진 여러 가지가 이런 식품에서도 대단히 이용해요. 김밥, 소풍 갈 때 잘 상하죠? 그래서 초밥을 만들잖아요. 차를 넣고 밥을 하거나 차를 갖다 조물조물해서 그 안에 넣고 싸게 되면요. 밥이 빨리 안 쉬어요. 빨리 안 쉬어요. 여름에 밥 해놓으면은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해놓으면 물기 흐르면서 빨리 상하죠. 이렇게 곰 삭으면서. 차 넣고 밥을 하면은요, 그 물기가 많이 생기지 않고 산화가 안 돼요. 잘 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게 되게 많은 게 바로 뭐 때문이냐? 카테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카테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에 효과가 있다. 보이차 한 덩어리를 그냥 몇 달 동안 마셨는데 10kg 감량했다. 이거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비만 효과가 있어요. 자, 이 지방을 분해한다는 건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셔도 돼요. 차를 진하게 우리세요. 차를 아주 진하게 우려가지고 돼지 삼겹살을 사다가 돼지 삼겹살을 진하게 우린 찬물에다 넣었다가 불판에다 올려서 구운 거하고 그냥 구운 거하고는요. 맛이 틀려요. 여기다 넣었다가 차에다가 우린 거 넣었다가 구우면요. 고기가 쫄깃쫄깃해지고요. 기름기가 많이 빠지면서요. 이 차가 고소해요. 저는 차를 자주 만들러 다녀요. 차를 만들러 다니면요. 차를 넣고 뭐를 하느냐? 삼계탕을 해요. 삼계탕 끓이면요. 그냥 닭을 구우면 냄새 좀 나잖아요. 닭똥 냄새 나는데 냄새 안 나요. 찻잎 넣고 끓이면. 그리고 가슴 같은 데는 퍽퍽하잖아요. 퍽퍽 안 해요. 쫄깃쫄깃하고요. 또 냄새가 안 나고 쫄깃쫄깃해져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진짜로 해보시면 돼지고기 삶을 때 조금 집어넣고 삶으세요. 너무 많이 넣고 삶으면 너무 냄새를 다 빼기 때문에 돼지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조금만 넣고 삶으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 네? 그냥 넣고서 나중에 그것도 다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 삶을 때 찻잎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한 삼겹살 구울 때요. 그냥 넣었다가 빼서 그냥 구우세요. 그냥 물기 있는 것처럼 그냥 비글지글 올려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삶을 때 수육 삶을 때 같이 넣고 하는 거나 그냥 삶는 게 아니고 구워 먹는 거니까 한번 넣었다 하거나 그것도 부족하다면 가루차를 뿌려서 구우시더거나 그죠? 또는 가루차가 없다면 차를 갖다가 이렇게 숭숭숭숭 이게 말하자면 두들겨 갖고 잘게 부셔가지고 위에다 뿌리면 파슬리 가루처럼 해서 그냥 드셔도 좋고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하시면 정말 생활에서 정말 좋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강조 안 해도 실제로 해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변비 예방하는 이런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카테친 중요한 거 아셨죠? 꼭 외우셔야 돼요. 카테친 이거 좀 생소하지만 자 똑같은 카시예요.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들어보셨죠? 카페인이 커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에도 카페인 있죠. 누가 더 많을까요? 응? 차에다 더 많을 것 같다. 또는 차에 더 많을 것 같다. 커피에 많을 것 같다.
카페인은요, 차에 더 많습니다. 차 중에서도 고급차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 D가 중요해요. 그러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조금 틀려요. 조금 틀려요. 그거 조금 이따 할게요. 카페인은 2 내지 3%가 들어있는데요. 무색무취의 흰색 결정체로서요. 쓴맛은 쓴맛인데 좀 기분 좋은 쌉싸름한 맛이에요. 소태같이 써. 소태라는 말 아세요? 소쓸개처럼 소태같이 쓰는 것은 정말 이게 진절이 쳐지는데 요거는 쌉싸름한 거. 꼬들빼기 김치 입맛 없을 때 꼬들빼기 김치 촥 먹었을 때 느낌 어때요? 입에 쫙 붙죠. 그 붙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카테친, 폴리페놀 때문에 입에 붙고 다른 음식을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맛을 내주는 게 바로 그 쌉싸름한 맛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페인도 기분 좋은 쓴맛을 나타내요. 그래서 적당하게 마시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요. 그 다음에 피로를 회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기운이 좀 나요. 정신이 번쩍 나고요. 잠을 오는 수험생들이 잠자지 말아야 돼. 내일 운전해야 되는데 귀경길에 운전해야 되는데 어때요? 커피 진하게 2잔 차서 맞고 그리고 운전을 해도 눈꺼풀이 자꾸만 쏟아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길가에다가 좀 세워놓고 주무셔야 되는 거고요. 이뇨작용.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면 마시자마자 예민한 사람은 화장실에 가요. 그죠? 차나 커피나 전부 다 사람에 따라 기호 차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는 좋다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는 카페인,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데오브로마인, 데오필린 이런 여러 가지 유사 카페인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커피 카페인은 5시간 동안 체류를 하는데 차 카페인은 3시간이면 다 배설돼요. 그래서 차 카페인이 많지만 더 약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 함량은 첫째 잔이 제일 많은데요. 차 카페인하고 커피 카페인의 차이점을 댄다면 차에 더 많이 들어있지만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유사 카페인으로서 몸속에서 빨리 배설이 되기 때문에 커피 카페인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보다 차가 좋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카페인의 이런 차이점 때문에 차가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커피 먹여요? 안 먹여요? 절대로 안 먹이죠. 왜 안 먹이는 거예요? 카페인 때문에 안 먹이는 거예요. 저거 먹고 잠 안 자고 막 밤 11시, 12시까지 막 뛰어요, 애들이. 근데 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애기들한테 차를 주면요. 이 애기들도 잠 안 자고 막 뛰어요. 애들도 잠 안 자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첫 잔에 제일 많이 녹아 나와요. 그러니까 첫 잔은 어른들이 마시고요. 첫 잔, 두 잔은 우리가 어른들이 마시고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부터는 아이들한테 또는 임산부한테 줘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는. 즉 아이들이 즐겨 마시는 콜라, 그 다음에 코코아 이런 데도 카페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바카스 이런 데 카페인 들었거든요. 즉 유사 카페인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콜라만 마셔도 잠 못 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바카스를 먹으면 정신이 번쩍 나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아이들이 먹는 코코아에 카페인의 일종인 데오브로마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차는 첫 잔, 둘 잔, 세 잔은 그냥 어른들이 드시고요. 나머지는 아이들한테 주어도 아이들이나 임산부에게 주어도 무방하다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이야 그러는데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의 차이고요. 영등포구청 힐링 아카데미의 온 분하고 안 온 분하고의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인이 몸속에 체류하는 시간이 커피보다 짧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차가 건강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